안녕하세요. 수학 꿀팁 알려드리는 초록수학입니다. 중학교 때 공부 잘하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가장 크게 흔들리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성적이 갑자기 내려앉는 순간입니다. 처음엔 왜 이렇게 어려워졌지? 하고 넘기지만 반복되는 시험마다 점수가 뚝뚝 떨어지면 부모님도 아이의 마음도 많이 꺾입니다. 특히 고등수학에서의 성적 폭락은 단순한 실수나 운이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조용히 쌓여온 구조적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유형만 정확히 알고 대비하면 고등학교에서도 성적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의 공부 방향을 바꿀 결정적인 힌트, 지금부터 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넌 이미 성적이 떨어져 있다. 이 말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성적이 떨어진 게 아니라 애초에 그 정도 실력이었던 겁니다. 중학교 때 성취도 A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상위 30에서 40% 정도를 뜻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나 수학 잘하네? 싶은 구간이죠. 그런데 이걸 고등학교 내신 5등급 체계로 환산하면 어떨까요? 상위 30에서 40%는 딱 3등급 중간쯤, 운이 나쁘면 4등급까지도 내려갑니다. 즉 중학교 때 수학 A 받았다는 말은 고등학교에서는 3, 4등급 정도 실력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학교 때 늘 A였는데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성적이 떨어졌어요 라는 말은 중학교 때는 평균보다 조금 잘했을 뿐인데 그게 진짜 상위권이라고 착각했을 가능성이 크다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착각입니다. 본인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나 정도면 수학 잘하지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도 해결책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설명하면서 공부하라 입니다. 우리가 꽤 많이 들어본 말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해라. 이 말 다들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해본 학생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설명하면서 공부하라고 합니다. 친구에게 하든 부모님께 하든 반려견한테 하든 아니면 인형에게라도 설명하면서 공부하세요. 농담처럼 들리지만 진지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막상 설명해보라고 하면 분명히 혼자 풀 땐 잘 풀리던 문제가 입 밖으로 설명을 꺼내는 순간 말이 꼬이고 순서가 뒤집히고 논리가 끊어집니다.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나 생각보다 잘 모르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똑같이 100kg의 물건을 드는 사람이 2명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A는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이를 악물고 겨우 들어올리고 반면 B는 가볍게 숨을 한번 고르고 자연스럽게 들어올립니다. 둘 다 100kg을 들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힘이 세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B입니다. 공부도 똑같습니다. 혼자 애써 끙끙대며 겨우 푸는 상태인 A와 남에게 술술 설명까지 할 수 있는 상태 B는 실력의 질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가끔 네가 푼 문제를 직접 설명하는 영상을 찍어와라 이런 과제를 냅니다. 이 과제의 진짜 목적은 나 수학 잘하는 게 아니었네? 그 자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공부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께도 권합니다. 오늘 딱 한 번만이라도 스마트폰을 켜고 여러분의 풀이를 소리내어 설명해 보세요. 그 5분이 진짜 실력을 확인하는 잔인하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약한 아이들입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시험 과목 수는 늘어나고 개념은 훨씬 깊어지고 중학교 때보다 훨씬 많고 복잡한 수행평가까지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머리도 몸도 마음도 동시에 소모됩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약하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생활에 버거움을 많이 느낍니다. 다른 친구들은 버티고 공부하는데 나는 계속 지치고 짜증나고 멘탈이 무너집니다. 이때 남들은 잘 버티는데 왜 나만 이럴까? 이런 생각은 안 해도 됩니다. 사람은 각자 타고난 방어력과 회복력이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밤샘을 해도 멀쩡하지만 누군가는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비몽사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교가 아니라 그럼 나는 어떤 방식으로 이 시기를 버텨낼 것인가? 이것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먼저 신체적 대비에 대한 팁 드릴게요. 체육 시간만큼은 미친 듯이 움직여라. 고등학생이 되면 솔직히 말해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체육 시간만큼은 최대한 설쳐라. 스포츠를 좋아한다면 농구든 축구든 뭐든 뛰어다니세요. 운동을 원래 안 좋아한다면 구석에서 초스피드로 춤이라도 추세요. 핵심은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몸을 움직이기를 추천합니다. 공부는 머리로만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뇌에 피와 산소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면 집중력, 기억력, 멘탈 모두 무너집니다.
하루 중 유일하게 몸을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체육 시간이라면 그 한 시간을 제대로 써야 합니다. 이제 멘탈 관리 팁입니다. 그것은 나만의 해소 장치 하나 만들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학생 때 전교 1등을 했을 당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짜증과 분노와 슬픔을 이겨내기 너무 힘들어서 좀 이상한 방법을 쓴 적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비밀 노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다가 쌓이는 뭔지 모를 분노와 짜증이 폭발할 때마다 거기에 정갈하게 적었습니다. 진짜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 때는 없고, 그렇다고 친구에게 풀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족에게 풀 수도 없고, 진짜 살고자 선택했던 저만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욕을 한 3-4줄 적으니까 어느 순간 현타가 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현타가 오는 순간 묘하게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그 노트 없이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때 그 현타로 인해서 마음 한켠에서 해탈 같은 것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께 욕 노트를 만들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을 때 남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나만의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스트레스를 분출할 수 있는 이상하지만 나만의 방식 하나쯤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갑자기 급발진 댄스를 해봐도 되고요. 코인 노래방에서 락커가 돼봐도 됩니다. 그 행동이 너무 웃겨서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하냐? 이런 시간에 차라리 공부나 하나 더 하자. 그 현타는 실패가 아니라 각성입니다. 그 지점을 한번 넘고 나면 마음이 단단해지고 그 뒤로 웬만한 스트레스에는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일이 법에 어긋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선에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만의 귀여운 해소 통로를 찾는 것입니다. 그게 그림 일기든 욕노트든 노래 가사든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3번째 유형입니다. 친구가 너무 많은 아이들. 이 유형은 말 그대로입니다. 친구가 너무 많은 아이들. 저도 그랬습니다. 학교 다닐 때 친구가 정말 많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나도 한번 공부해볼까? 하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마음을 잡고 책을 펴려고 하는데 친구 한 명이 말합니다. 야, 오늘은 그냥 놀자. 내일부터 진짜 공부하자. 이 말을 거절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친구가 저한테는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2번 계속 나가 놀다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 우리 둘 다 망하겠는데? 결국 저는 그 친구와 거리를 좀 뒀습니다. 대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하고 어울려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공부하는 친구들과 함께 다녀도 공부 스케줄이 다르고 밥 먹는 타이밍이 다르고 쉬는 스타일이 다르더라고요. 결국 저는 혼자 공부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스케줄을 내가 정하고 내 페이스로 밀어붙일 수 있으니 성적에는 훨씬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마음은 정말 무거웠습니다. 놀자고 하던 친구는 서운해했고 뒤에서 제 욕을 했다는 말도 나중에 들었습니다. 나도 외롭고 가끔은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아보면 그 선택은 분명히 옳았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들이 이렇게 저한테 말하더군요. 야, 그때 너처럼 했었어야 되는데 넌 잘했다. 이렇게 인정도 하더라고요. 문제는 이겁니다. 원래 혼자 있는 걸 편하게 느끼는 학생이라면 괜찮은데 친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친구가 곧 세계의 전부인 학생은 고등학교에서 아주 높은 확률로 무너질 위험이 큽니다. 이런 학생들은 어떤 말을 해도 잘 안 들립니다. 친구는 나중에 다시 만들 수 있어. 이런 말을 아무리 해도 우정을 거의 신앙처럼 여기는 아이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잘 박히지 않더라고요. 물론 우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 시기에는 우정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다는 거죠. 미래의 나를 위해서 지금의 나와 친구들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조금은 불편하게 만들어야 하는 시기. 바로 그 시기가 고등학생입니다. 자, 오늘은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떨어지는 3가지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 망해 있는 유형. 중학교 A등급은 고등에서 1, 2등급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 해결책으로는 실제로 설명하면서 공부하기. 그리고 풀이 영상 찍어보며 자기 실력을 냉정하게 평가하기. 두 번째, 정신적, 육체적으로 약한 아이들. 고등학교는 공부량의 난이도, 수행평가의 압박이 한 번에 몰려오는 시기이므로 스트레스를 피해갈 수는 없다. 2가지 해결책이 있는데 첫 번째, 육체적 해결책으로는 체육 시간을 진짜 운동 시간으로 만들기. 2번째, 정신적 해결책으로는 나만의 극단적이지만 다소 귀여운 스트레스 해소법 찾기. 현타는 깨달음의 시작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말 것. 3번째, 친구가 너무 많은 유형. 친구와의 우정 또는 이성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린 경우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기꺼이 혼자 있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조용히 던져볼게요.
공부해야 되는데 자꾸 놀자고 꼬신 친구가 있다. 그 친구를 거절하면 내 뒷담을 할 게 뻔히 보인다. 그런데도 나는 그 관계를 붙잡고 싶다. 그렇다면 한번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과연 그게 좋은 친구일까? 고등학교에서의 3년은 생각보다 엄청 빨리 흘러갑니다. 그 3년은 앞으로의 30년, 40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공부를 핑계로 친구를 버리라는 말도 아니고 친구를 이유로 나 자신을 버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시기만큼은 공부와 우정 중 무엇을 어떻게 배치할지 진지하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 생각의 깊이가 여러분의 성적뿐 아니라 앞으로의 삶의 방향까지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